그때 선택하신 거를 지금 예. 후회한다 안 한다? 아, 그거 절대 후회하고 정말 가장 잘 선택한 것 중에 하나다. 확신한다. 보일러 기름 보일러 놓을 거냐 가스 보일러 놓을 거냐 냉방에서는 시스템이냐 스탠드냐 네. 이거 한번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오클의 김기용 대표이사입니다. 1년 만에 뵙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전원주택에 살다 보면 난방, 단열 뭐 이거 사실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이는 문제고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그게 가장 취약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뭐 부실시공도 있었지만 또 그 가스 요금도 만만치 않게 나오는 지역에 살다 보니까 항상 이게 신경 쓰여서 제가 생각보다 많이 검색하거든요. 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니까 저도 어떻게 하면은 좀 기존에 있었던 그런 난방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랑 좀 틀린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난해 제가 한번 연락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대화를 좀 주고 받았었는데 그건 너무 바쁘셔갖고 못 뵀다가 드디어 이제 인연이 돼서 세종까지 날라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만한 그런 냉난방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조금 뒤로 놓고 지금 이 시스템을 개발하시는 데까지 현업에서도 밑바닥부터 이렇게 내공을 다져오시고 네. 야 이거 어떻게 냉난방 시스템 잘 해결이 안 될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독자분들께 이 yes or no 이렇게 딱 이걸로 한번 단답형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네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면 네. 전원주택을 짓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난방 시스템으로 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많이들 생각해요. 그렇죠. 보일러 기름 보일러 놓을 거냐, 가스 보일러 놓을 거냐. 네. 사실 저도 그 고민만 했었거든요. 네네. 자, 오랫동안 연구해 보신 결론으로 코클 말고 이건 네. 설명드릴 네. 테니까 가스나 그 기름 보일러 어떤 거 선택하는 게 좋습니까? 연료비로 봤을 때는 연료비가 그 기름 보일러가 효율이 좀 더 잘 나옵니다. 이제 아 그래요? 네, 가스 보일러보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스를 이야기하죠. 저도 사실 가스가 더 효율이 좋다고 해서 그걸 설치했거든요. 그렇진 않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적용해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일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연료비 대비 그 발열량 같은 걸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싼지 그게 계산이 되는데 그 기름값이 그 발열량이 이제 좀 많이 높아요. LPG보다는. 그래서 유지비가 좀 작게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PG가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른데 그렇죠. 그 특히나 이제 공급이 잘 안 되는 쪽은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단가가 높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기름 보일러가 이제 단순히 이렇게 좋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이제 기름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의 어떤 특성이 있고 LPG 보일러는 LPG 보일러의 특성이 있는데 기름 보일러는 이제 효율이 조금 좋은 반면에 이제 작동했을 때 이제 그 배기가스 냄새가 이렇게 조금 나는데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게 거꾸로 창문을 열었는데 거꾸로 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건너 이웃집에 이제 창문으로 들어가서 민원이 들어오는 걸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연소할 때 이제 소리가 조금 크다는 부분. 아, 그래서 네, 맞아요. 소리가. 그래서 이제 설계가 예를 들어서 주택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방하고 그게 이제 좀 보일러실하고 붙어 있는 경우에 네네. 이제 밤에 작동하면은 이게 우르르 하는 그렇죠. 소리가 새벽에 자다가 놀래갖고 천둥 친다고. 그런 게 이제 그런 단점이 뭐 물론 처음에 시동할 때만 좀 시끄럽고 나중에는 음. 괜찮아지는데 조금 소음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음. 또 한 가지가 이제 기름통을 구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보일러실 면적이 조금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또 건축주분들은 이렇게 뭐 평당 건축비 이렇게 따지니까 사실은 보일러실 면적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할애하고 싶어 하시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조금 불편한 게 난방을 하거나 급탕을 쓸 때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급탕 버튼을 따로 또 눌러줘야 돼요. 아, 그렇죠. 그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조금 제일 엄청 귀찮을 것 불편할 같은데 것 같아요. 보통 가스 보일러는 이제 보일러 내부에 이렇게 자동으로 삼방변이 이렇게 급탕을 틀면은 돌아가면서 이제 급탕이 됐다가 난방이 됐다가 자동으로 되게끔 돼 있는데 그 기름 보일러는 구조상 그게 안 되는지 이제
이제 급탕할 때마다 눌러줘야 되는 아, 어떤 그럼 엄청 제품들이- 불편한 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교하면 그냥 열량 자체는 더 크기 때문에 연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기름이 조금 유리할 수 있는데 네, 생활하면서 어떤 불편함 측면에서는 또 역시 얘가 되게 불편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스보일러가 또 윈인 부분이 또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제 있고, 근데 가스보일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편의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가스보일러가 좋은데, 근데 이제 이제 유지비가 조금 더 이제 나온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가스보일러도 이제 외부에 요즘에 이제 벌크 탱크 나서 쓰는데, 그게 이제 또 외부에 이렇게 뭐 설치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뭐가 딱 좋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장단점이 장단점이 있다고. 네. 그럼 이제 요거는 해결이 되셨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냉방에서는 시스템이냐 스탠드냐, 네네. 네, 요거 한번 그래도 나름 고민 많이 해보신 분으로서 네네. 네. 이제 시스템 에어컨은 예를 들어서 집 전체의 어떤 실내기를 갖다가 다 구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외기에 그 스펙 자체가 클 거라는 얘기인 거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게 인버터로 작동하기 때문에 다 사용한 용량만큼만 돌아주긴 그쵸. 하는데, 네. 그렇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비교하자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고배기량 자동차로 이제 가냐, 이제 저배기량 자동차로 네. 가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네. 저배기량 자동차가 연비가 좋지 않습니까? 요즘에 다 그쵸, 연비를 좋게 만들어놨더라도 네네네. 아마 하드웨어 자체를 어쨌든 큰 하드웨어를 갖다가 돌려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게 시스템 에어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2층이나 저 먼 방 같은 경우에는 내부로 배관을 이제 그쵸. 좀 이게 머니까 멀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효율이 또 있을 떨어질 수 거라고. 있고. 근데 또 장점으로는 사실은 집을 지으면서 이제 네. 새 집 지으면서 여기저기 구멍 뚫어가지고 실외기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시거든요. 네, 다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 들어도 이제 천정형 에어컨을 갖다가 이제 음. 또 해서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XO 노로 설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좀 네. 한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도 이렇게 장단점, 오히려 여러분들 혹시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가성비를 쫓아가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은 답이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 사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해서 찾아보다 뭐지 이러고서 쭉 제가 인터넷에 서칭한 내용들을 쭉 봤는데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고 계신 그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번 주시면은 네네. 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네, 맞습니다. 보통은 난방을 할 때 일반적으로 바닥에 온수를 흘려서 복사식 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바닥 표면에서 이렇게 방사된 열로 공기를 데우는 형태가 이제 복사식이고, 공기를 직접적으로 데우는 형태는 이제 대류식인데, 보통은 이제 그 복사식 난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난방할 때 이제 복사식 난방하고 대류식 난방하고 두 가지 다 경영에서 하기 겸용해서 때문에 이제 쓸 수 있어서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하이브리드. 하고, 그리고 냉방 또한 찬바람도 불고 바닥에 이제 이렇게 시원한 물을 흘려서 물을 흘려요? 네네, 바닥에도 흘려서 이제 그 복사 냉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냉방도 그럴까요? 복사식으로 되는 거고 그 대류식도 쓰는 거고 두 가지 다 쓰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명칭을 갖다가 붙인 거고, 이제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왜 그게 필요한지 제가 이제 조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네네, 좀 한번 설명 주시죠. 저희가 난방 모드가 6가지가 제공이 돼요. 6가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네. 뭘 이걸 이렇게까지 나눠 놓나 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나눠서 드린 게 그 환경에 맞게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그 환경에 맞는 대로 이제 쓰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장 만족도가 높은 난방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난방 모드로
사용해야 그렇죠. 난방 만족도도 높아지고 난방 가동 시간도 줄어들어요. 그렇겠죠. 예, 바닥 난방 모드도 있고 이제 대류 난방. 그러니까 대류 난방만 하는 대류 난방 모드 있고 음. 입식 생활 모드는 뭐냐면 난방수를 대류 난방을 우선시하고 돌고 나온 물을 한 번 더 돌려요 바닥. 그러니까 한 번에 대류 난방하고 바닥 난방하고 이거 한 번에 더 같이 하는데 근데 이제 비중을 공기를 갖다가 좀 더 많이 데울 거냐 아니면은 또 자식 생활 모드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바닥을 갖다가 먼저 따뜻하게 하고 공기도 이제 2차로 하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공기 난방하고 바닥 난방을 같이 하는데 비중을 이제 바닥 쪽. 공기로 할 거냐 바닥 쪽으로 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마음대로 이제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절약 난방 모드는 뭐냐면은 저희는 코어쿨 자체에 이렇게 공기 온도 센서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닥 표면을 갖다가 그 적외선으로 계속 센싱해서 바닥 표면 온도도 그 계속 모니터링해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계가 두 개가 나와요. 24도로 많이 맞춰놓으면은 바닥 표면 온도도 24도로 맞추고 공기 온도도 24도로 맞춰서 이 밸런스를 갖다 계속 맞추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 절약 난방 모드로 KCL이라고 하는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기존에 그냥 바닥 난방만 했을 때 하고 이제 코어쿨을 적용해서 절약 난방 모드로 했을 때 효율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거를 이제 실험해달라고 해서 분석해서 받았는데 얼마나 차이 나냐면 궁금하네요. 32%가 차이 나요. 32%는 엄청 만만치 많죠. 않게 많이 세이브가 되는 거네요. 그런 시험 성적표도 받아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침대 수면 모드라는 게 있어요. 바닥은 그냥 차지 않을 정도로 한 30-40% 정도 난방을 하고 이제 그 나머지는 공기를 갖다가 계속 이제 데워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똑같은 열량이 아닌 그거보다 더 적은 열량 가지고도 훨씬 따뜻하게 이제 또 수면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냉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에어컨 같이 이제 대류 냉방. 근데 얘도 조금 일반 에어컨하고는 다른 게 이제 바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쏘이는 게 아니고 위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 대류 냉방만 하더라도 일반 에어컨보다는 쾌적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요. 마지막으로 멀티 냉방 모드인데 이거는 대류 냉방하고 그 바닥에 찬물을 흘려서 복사식 냉방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시스템인데 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복사식 냉방이 가져오는 쾌적감이 말하자면은 복사 난방했을 때와의 어떤 쾌적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저희 이 시스템을 쓰시는 이제 그 고객분들은 멀티 냉방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까 열 효율이나 여러 가지 쾌적함이나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결국은 이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들까요? 지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2,400만 원인데 정부에서 1,200만 원 지원해 주거든요. 반을? 꽤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연초에 하면은 또 지자체 보조금이 또 나와요. 네, 저도 태양광 지자체 플러스에서 30%를 네, 더 받았던 맞아요.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자부담이 1,200만 원에서 아니면은 뭐 한 700-800 정도 700~800까지 네. 내려가겠네요. 이제 투자하면은 지열을 설치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어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 면적이 이제 얼마나 크냐 또 보통 이제 제 구독자분들 보니까 40평대를 많이 전원주택으로 원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부분 한 실내기가 한 5대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아마 지열이 한 1,200만 원 하고 코어쿨이 이제 실내기 5대 정도 하면은 한 1,200만 원,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한 2,000만 원, 2,40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가고. 거기다 지자체 보조금 좀 받으면 2천만 원 언더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전후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걸 했을 때 그 해결이 되는 게 각방의 냉방, 모든 각방의 냉방 그리고 나눔방 그리고 각방 제어가 또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방 제어는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일러보다 오히려 각방 제어를 각방이 다 하는 그 비용이 꽤 높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40-50평 정도 방 5개 정도 하더라도 그게 한 100만 원, 150만 원 달라고 해요. 아무리 싸게 이렇게 해도 보일러 값보다 더 비싸요. 근데 뭐 설치하게 되면 그것까지 얘가 각방 제어까지 다 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원격 제어까지 다 되니까 그러면 구독자분들께서 이걸 이제 비교를 하실 때 꼭 비교를 하실 게 코어크의 하이브리드 냉난방 시스템에 지금 말씀하신 그 2천만 원 초반의 그 비용은 냉난방이 다 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택을 지으실 때는 난방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어쨌든 보일러를 까셔야 되고, 그리고 냉방을 별도로 또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을 별도로 놓으셔갖고 또 그걸 까셔야 되니까 40평대의 시스템 에어컨이면은 한 그래도 천만 원, 네,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 이제 보일러 이래저래 하면은 1,000만 원대 중반 정도,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 쓰면서 이제 여기서 세이브되는 금액으로 그거를 메우고 일정 몇 년 지나면 이제 여기가 더 효율이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40평대 쓰시는 분들이 전기세나 뭐 이런 걸로 네네. 그럼 얼마나 나오나요? 50평형대 이제 목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름 겨울철에 그 모든 공간의 온도를 26도 내지 27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하시는데 난방비가 10만 원 초반? 50평대인데 네네네. 26, 7도를 맞춰놓고 네. 겨울에 네.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 온도를 24도에서 23도, 냉방비가 5만 5천 원, 6만 원. 5만 원대 괜찮네요. 그리고 지금 70평대 철콘으로 지은 주택은 모든 공간을 그렇게 난방을 하시고 겨울철에 25도 유지를 풀로 다 난방을 하시고 한 달에 20만 원. 그리고 올 겨울 같은 경우 굉장히 추웠는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23만 원 같다고. 70평대. 네, 25도로 맞춰놓고 전체를 다 돌리더라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 응봉의 예당저수지 주변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노화용이라고 합니다. 19년도에 착공해서 이제 예. 건축을 하셨으면은 실제로 두 번의 겨울과 예, 두 번의 여름을 지금 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코어크 네. 시스템과 같이 예, 예. 그때 선택하신 거를 지금 예. 후회한다 안 한다. 아, 그거 절대 후회하기. 정말 가장 잘 선택한 것 중에 하나다. 확신한다. 어떤 점이? 그게 제가 이제 처음에 집을 졌으니까 냉난방 비용이 과연 얼만큼 나올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25도로 그냥 24시간 풀로 계속 가동을 시켰죠. 두 달만 한 3, 4만 원, 두 달 정도만. 그 전에는 뭐 13만 원,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요 정도 나오다 가장 추웠던 1월, 2월 두 달만 23, 4만 원 정도 나왔고, 냉방비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 원에서 금년 8월에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고온 다습하고 그때도 제가 24도로 그냥 24시간 풀로 다 그냥 계속 가동을 시키는데, 지금 전기요금 납부 청구서를 보면 그때 15만 원 정도, 지난달에는 8만 3천 원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저 깜짝 놀랐는 정도예요. 그래서 코어클이라는 것을 하시면 저는 적극 권장을 하고, 만약에 이것을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의문이 되신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이것을 문의하고 현장의 어떤 시스템을 공유해 달라고 하면 그럴 용의도 있다. 그것만큼 저는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AS 잘 안 되면은 중소기업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사실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AS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선은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인데, 개발을 한 8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개발했고 4년 정도 실증을 하면서 4년 정도 그 제품 보완을 갖다가 해서 지금 이제 KC 인증이나 유럽 인증 받을 정도로 품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는 자부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AS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저희는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고객분들이 이제 원격으로 이걸 다 공유기하고 연동해가지고 이제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은 저희 본사의 그 관리 시스템에 저희가 제품을 이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품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은 8가지 에러가 발생하는데 그 에러를 고객님보다 저희가 먼저 본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네, 계시구나. 네. 그래서 에러가 생기면은 웹에서도 알 수가 있고, 이제 그 관련해서 관리하시는 이제 CS 팀에서는 이제 그 전용 앱으로 알림까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장 나면은 저희가 거꾸로 전화해가지고 전화하면 왜 전화했냐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난 못 느끼고 있는데. 네. 그럴 수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인지를 해서 뭐 유선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조치가 안 되면은 그 AS 일정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더 빨리 잡아서 가서 이제 AS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하거나 뭐 거기에 대한 걱정을 안 하시는. 되게 좋은 시스템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은 그 요즘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 보면은 냉방하고 난방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니까 대부분 이제 뭐 시공사나 설계사에 이제 좀 그런 걸 다 얘기를 하면은 다 대부분 이제 단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쵸, 단열 네. 중요하죠. 단열이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중요하긴 해요. 근데 효율적인 건축물이 되려고 하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열은 수동적인 요소고 이제 그 냉난방 시스템은 능동적인 요소인데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어느 정도 이제 잘 맞아져야 사실은 이게 효율적으로 되거든요. 단열만 아무리 이제 뭐 잘한다고 해서 그게 꼭 단열만 잘하면은 보일러 안 떼도 될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살아보면 그렇진 않죠. 쉽진 않죠. 자꾸 이제 패시브 주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공론화되면서 집에 단열과 기밀에만 너무 치우쳐서 비용을 투자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그것도 좋긴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돼서 능동적인 어떤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의 그런 시스템도 네. 냉난방 시스템도 정말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제가 들어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열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갖고 에너지를 저렴하게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탄소 배출 저감할 수 있는 맞습니다.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떻게 연락하면 될까요? 포털에 저희 홈페이지 코오클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코오클. 검색하셔도 나오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도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은 제가 뭐 상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뭐 저희는 사실은 이것만 상담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도면 같이 보면서 조금 뭐 고려해야 될 부분, 참고해야 될 부분도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같이 이제 좀 고민하면서 사실은 뭐 냉난방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거는 이 건축주분이 좋은 집을 지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사실은 저의 어떤 최종의 어떤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저는 이제 또뭐 제가 알고 있는 시스템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건축도 해보시고 실제로 시행도 해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들이차 세종에 들리셨다가 에너지 효율 냉난방 시스템 뭐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들리셔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집 짓는 데 있어서 조언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한번 이제 시공하는 현장이나 뭐 이런 데 있으면은 저도 한번 가서 또 여러분들께 그 현장 공유해 드리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 차를 타고 바다로